자, 첫 번째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하기 전에 우리 이제 이전에 배웠던 이게 상수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잠깐 이렇게 정리만 하고 넘어갑시다. 자, 우선 첫 번째 상수함수는 이제 알겠지만 상수함수라고 하는 거, 상수함수. x값에 대해서 일정하다는 얘기겠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x와 그리고 관계가 없다는 얘기. 상수함수라는 얘기는 이 변수가 c라고 하는 것이 x와 관계없다. 늘 일정하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변화율이 0이다. 즉 f'x가 0이다라는 얘기야. 변화가 없다. 그렇지? 자, 그리고 이게 1차 함수에 대한 내용을 잠깐 언급해주면 여기에 a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울기라고도 볼 수 있고 b라고 해서 y절편 이렇게 얘기해주지. 그럼 내 y절편은 x가 0일 때에 대한 값이야. f0이 b야. 따라서 y축과 만나는 점이 요게 b다. 0, b야. 자, 이때는 기울기 a가 양수일 때를 나타내주고 요 점도 요게 y절편 0, b이고 이때는 a가 0보다 작을 때를 나타내. 근데 이제 기억하기 쉽게 앞으로 다음 함수는 여기는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면 무조건 오른쪽 위로 향한다. 최고창에서 음수이면 오른쪽 아래로 향한다. 요것만 먼저 기억해 보자고 문제가.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문제 풀 거는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이런 형태를 나오기 때문에 x축과의 교점을 원해. 그래서 이 자리가 알파다. 그래서 우리가 a의 x-알파를 쓸 수 있다. 이 자리 x절편 요게 알파면 이 자리가 알파다. 이런 거는 먼저 보냐. 얘도 물론 요게 a가 양수일 때, a가 음수일 때. 근데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한다. 이게 기울기가 0보다 크다. 양수다. x가 증가할 땐 감소하게 되면 우리는 기울기가 작다. 이렇게 표시해 주겠지. 그치? 이번엔 2차 함수를 보는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a라고 하는 것은 지금 2차식의 최고차항 부호야. a가 양수일 땐 알겠지만 아래로 볼록을 나타내주고 a가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을 나타낸다. 얘를 기억할 수 있겠지. a가 양수일 때, a가 음수일 때를 나타내. 그러면 여기서 c라고 하는 건 뭐냐? c. 앞에 있는 거 없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f0, 즉 y절편을 나타낸다. 여기는 상수값 c는 x에다 0을 대입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c에 대한 부호를 보게 되면 f0 값이니까 이때 요 점이야. 요게 0, c인데 이때는 c가 양수일 때, 요때는 c가 0일 때, 그럼 요때는 c가 음수일 때를 나타낸다. 그래프를 그리고 그래프를 분석할 때 굉장히 많이 보는 거니까 기본적인 내용이라도 다시 한번 보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b의 부호를 보는데 우리가 예를 봐봐. fx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여기서 축의 위치야. 축의 위치. 이 축의 위치가 축이 양수다 라고 우리가 써주게 되면 물론 이제 축의 위치 뭐 공식적으로 보자면 우리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는 게 양수 0보다 크다. 근데 지금 a는 뭐였어? a가 양수였잖아. 그럼 얘는 당연히 b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가 된다. 즉 a하고 b하고 축이 오른쪽에 있으면 a하고 b하고 서로 다른 부호를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반대로 여기서 이렇게 되겠어. 마이너스 2a분의 b가 0보다 작다. 그 얘기 아니야. 축의 위치가. 축의 위치가 0보다 작으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뭘 볼 수 있는 거냐. a가 지금 뭐였어? 양수인 경우에 대해서 b라고 하는 것이 얼마? 요 자리가 양수가 나와줘야겠지. 그치? 왜? 마이너스 음수 되어 있으니까. 따라서 얘는 a, b는 얘는 뭐라는 얘기야? 0보다 크다. 서로 같은 부호를 나타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a, b 오른쪽에 있을 때 축이 양수, 오른쪽에 있을 때 A, B는 서로 다른 부호를 나타낸다. 그 다음 여기서는 A, B가 서로 같은 부호다는 얘기야. 같은 부호가 된다. 자, 이게 우리가 이제 2학년 때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야. 그래프를 분석하면서 이차함수에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내용을 싹 지워버리고 우리는 미분을 배웠다는 얘기겠지. 그럼 미분을 배웠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거냐면은 우리가 f0 값이 c인 거 알아. 근데 하나를 더 b를 볼 때는 이렇게도 볼 수 있어. f'의 x를 보게 되면 우리는 얘를 2ax 플러스 b라고 쓸 텐데
여기다 0을 대입하는 거야. F'의 제로. 얘가 B거든. 얘는 우리가 여기서 보면 Y 절편이라고 얘기했지. 우리가 당 함수가 요게 3차나 4차 넘어가게 되면 B에 대한 부호는 이때 B라고 하는 것은 X의 개수를 나타내. 여기서 B는 X의 개수야. 3차일 때도 X의 개수를 나타내는 즉 F'0 0,C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에 얘를 봐봐. 얘가 축의 오른쪽에 있는 경우에서 이 자리 0일 때 접선의 기울기 얘는 어떻게 돼? 음수라고. 즉 F'0가 이게 0보다 작다를 나타내. 그럼 이번엔 얘는 뭐냐면 축이 이렇게 음수에 있을 때는 이 점을 우리가 얘는 뭐냐면 0일 때의 접선 기울기 이때 이게 얘는 뭐가 돼? F'0가 양수 이렇게도 따질 수 있을 거다. 이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얘는 보면은 상수 그 다음에 x의 개수 요 두 개는 f0과 f'0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다. 기억해 둡시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에 그래프를 보면 자, 꼭지점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됐지. 꼭지점. 요 자리가 꼭지점인데 요 우리가 fx를 이렇게 x가 자, x-pz 플러스 q라고 써주면 우리가 여기서 뭐를 불러? 꼭지점은 p, q라고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축의 위치가 x는 p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게 축이야. 이 축. 이게 x는 p라고. 그 다음 요 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써주면 얘는 y는 얼마? q 이렇게 되지. 그래서 여기는 꼭지점이 얘는 뭐가 돼? p, q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프를 예를 보면 이제 방금 전에 이제 봤듯이 얘는 이게 표준형이라 쓰잖아. 그럼 얘는 꼭지점, 요 점을 딱 집어서 x가 p일 때, y가 q일 때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치? 얘도 마찬가지로 최고차항계수 음수일 때니까 요자도 마찬가지로 요자를 뭐가 돼? p, q다. 그러면서 축의 위치는 둘 다 뭐가 돼? x는 p가 된다라는 얘기하면 돼서. 자, 그리고 우리가 얘는 이렇게 x에 접할 때가 있어. 이게 축이겠지, 그치? 요 점. 자, 이게 꼭지점이 얘는 뭐냐면 p, y 값이 0이야. 이럴 때 우리가 얘는 x축에 접한다 라고서 이야기할 수 있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 이제 뒤에 가서 보면 미분이랑 같이 나오게 되니까 요거는 이렇게 접한다로 기억합시다. 세 번째에 대한 경우 보게 되면, 아하, 얘 봐봐.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 앞에서 뭘 배웠냐면 이렇게 직선이 있었단 말이야, 문제가. 요 자리가 알파라고 써주면 y는 우리가 a에 x-알파 썼거든. 그래프가 이렇게 x축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경우, 접하는 거 말고 지나가게 되는 경우는 x-알파의 몇 차시면 1차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알파하고 여기서 베타라고 써주게 되면 요 점을 뭘 나타내는 거면 x-알파의 1차식인 거고, 아이고 베타로 썼네. 알파로 써주고 요 자리는 얘는 뭐가 돼? 베타에서 만났으니까 x-베타의 1차식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리고 최고차항계수 뭔지 모르니까 A라고 쓸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라고. 이번에 그러면 위에 자 얘는 x축과에 대한 관계.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방정식. 뭐냐면 fx가 0이다. 이런 방정식을 우리가 해석을 해줄 때 얘를 하나의 함수 y는 fx라고 하는 것이 뭐와 만난다? 얘 y가 0 이렇게 x축과 만난다라고서 생각하고서 얘 이야기해 주는 건데 첫 번째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렇게 교점이 없다는 얘기잖아. 교점이 없어 문제가. 교점이 없으니까 교점이 없다는 얘기는 fx 0의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거야 문제가. 실근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판별식 d는 0보다 작다가 되겠지. 자, 두 번째. 이렇게 접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 그거 아니야. 그럼 앞에서 한 점에서 만나는 건 얘는 뭘 썼어? 이렇게 접한다. 이런 표현식을 썼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얘를 보게 되면 fx가
0이라는 방정식에서는 한 점에서 만난다. 우리가 중군을 갖는다라고 서 이야기한다. 그럼 중군을 갖게 되니까 얘는 판별식 D는 0이다. 라고 해석해 줄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 만난다 그랬잖아, 문제가. 뭐랑 만나는 거야? X축이랑 만난다라는 얘기라고. X축이라고 하는 것이 얘는 뭐야? X축. Y는 0이다 라고 하는 거라고. Y는 fx야. 자, 얘 봐봐. 두 점에서 만난다. 무엇이 그래프가 fx라는 그래프와 y는 0이라고 하는 놈이 만난다. 만난다에 대한 표현은 우리가 등호 같다를 써주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교점이 두 개야. 교점이 두 개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2차 방정식이니까 실근의 개수는 두 개, 판별식은 0보다 크다로 해석해 줄 수 있겠지. 이번에는 근의 분리를 보는데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는 우리가 그래프의 모양을 보고서 판단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야. 예를 보면 첫 번째, 두 군이 모두 양수라는 말이 나왔어. fx, 자 y는 fx가 있는데 fx가 뭐와 만난다? y는 0과 만난다. 얘는 x축. 따라서 fx가 0이랑 등호가 써있다는 얘기는 만난다야. 그래프로 보게 되면. 만났어. 근데 만났는데 이 두 군이라고 한 놈이 얘는 알파, 베타가 둘 다 양수라는 얘기겠지. 우선은 두 군이 서로 다르단 말은 아니니까 실근을 갖는데 얘는 우리가 첫 번째 뭘 볼 수 있는 거냐면 아하, 판별식 D는 0 이상 쓸 수 있어. 그리고 알파가 양수고 베타도 양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도 양수가 될 거고 두 군의 곱도 양수가 되겠지. 그러면 식이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근과 계수에 대한 관계에서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가 양수 a분의 c 알파 베타는 얘는 뭐야? a분의 c 그게 양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이번엔 두 개 모두 음수다 라고 써주게 되면 당연히 뭐부터 출발해야 돼? 판별식 D 실근이니까 0 이상이 돼야 돼. 근데 이게 알파 여기가 베타 써주면 둘 다 음수잖아. 그러니까 더해도 음수겠지. 알파 플러스 베타 근과 계수에 대한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0보다 작다. 알파 베타는 a분의 c인데 얘는 0보다 크다. 음수니까. 이번엔 서로 다른 부호야. 그러면 서로 다른 부호니까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베타. 그럼 자동으로 서로 다른 두 실근이겠네, 문제가. 그러면 알파 하나, 자, 양수 하나, 음수 하나이니까 문제가. 그럼 우리가 여기서 예를 써주게 되면, 자, 우선 판별식 D라고 하는 거 써주는데, B는 B제곱 마이너스 4AC야. 어쩔 수 없이 0보다 큰데 얘를 봐봐.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양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 그럼 그 얘기는 얘는 뭘 나타내 주는 거냐면 그래프를 딱 그렸더니 알파 플러스 베타 자 베타 크게 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나 2 두 개 때 양수 넣을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얘는 이게 두 개가 더해서 0이 될 수도 있어. 왜?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두 분의 합에 자 요번엔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1하고 1 될 수도 있어. 그렇게 되니까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만으로는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를 못 찾아낸다고. 그래서 이건 필요가 없다고야. 그럼 이번에 생각해봐. 알파벳 당연히 뭐가 돼? 0보다 작겠지. 서로 다른 부호니까. 그러니까 얘는 얼마? a분의 c가 0보다 작다가 돼. 그럼 생각해봐. a가 양수라고 한다면 c는 음수가 될 거고 c가 양수면 a는 음수가 돼. 서로 다른 부호야. 그러니까 여기서 b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 b제곱이니까 0 이상이 되고 a가 양수일 때 c가 음수, a가 음수일 때 c가 양수면 여기 마이너스 있잖아. 그럼 여기서는 얘는 뭐가 돼? 음수가 두 개이니까 당연히 0보다 크다가 되겠지. 그럼 판별식 D는 0 이상과 0을 더해주니까 얘는 자동으로 0보다 큰 거야. 그러니까 얘를 해줄 필요가 없는 관계가 되겠지. 따라서 여기서는 뭐 하나만 보면 되냐면 알파 베타가 서로 다른 부호 a분의 c가 0보다 작다. 이것만 해주면 될 거다. 이번엔 두 군이 모두 P보다 클 때, P보다 크다. 자, 얘는 뭐냐면 얘가 알파야, 얘가 베타야. 양수 음수가 아니라 그냥 P보다 커야 돼.
P라는 요 값보다 넣어야 돼. 그러면 그래프를 보면서 자, 이 그래프 얘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 그 다음에 x가 p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x축이 있다. 이 모양을 보고서 판단하자고. 첫 번째, 뭐가 들어가면 판별식 d는 0 이상이야. 만났으니까. 두 번째, 여기서에 대한 모양을 딱 봤더니 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축이 얘는 뭐보다 커? 축이 p보다 크겠지. 축이라고 하는 위치가 뭐보다 큰 거냐? p보다 크다가 돼야 돼. 그리고 축이 p보다 크다고 되고, 여기 있는 함수값이 있어. 즉, 얘가 뭐냐면 fp라는 함수값이란 말이에요. 그치? fp. fp가 모양이 보니까 부호는 뭐가 돼? y값, 함수값. 위 있잖아. 요 자리에 x축은 0이란 말이지. 0보다 크다가 될 거다라는 얘기야. 알겠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찾는 거라고. 그러면 축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만약에 y는 ax제곱 bx 플러스 c야. 우리가 이게 완전제곱을 해서 이제 쭉 만들 거 아니야. 자, 그랬을 때 축의 위치는 x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a분의 b. 이게 축의 위치야. 근데 얘를 이거 했는데 기억이 안 나. 근데 잘 생각해봐. 우리가 미분 써주게 되면 요 자리가 얼마? 요 자리가 0이잖아. f'에서 0이 되는 거야. 그럼 자, 얘를 미분시켜주면 2a x 플러스 b가 나오는데 이게 0이 되는 위치가 축이라고. 2차 함수에서는. 따라서 x가 얼마?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도 구해낼 수가 있다. 축. 자, 여기서는 그게 뭐보다 커야 된다? p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fp가 0보다 크다 말고,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똑같아. 여기서 요게 x가 p야. x가 p인데 이렇게 되면 두 군이 모두 p보다 크잖아. 알파 베타가. 자, 그럼 요게 fp가 얘는 뭐 요렇게 돼. fp는 요게 0보다 큰 거겠지. 이번에는 뭐냐면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똑같이 축의 위치가 얘는 분명히 양수인데 이렇게 써버리면 fp가 뭐가 돼? 0이란 얘기는 얘는 p가 근이란 얘기잖아. 자, 반대로 이게 이렇게 들어왔어. 아하, 요 자리가 p겠지, 그치? fp가 만약에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냐면 하나는 알파, 하나는 요게 베타인데 하나는 fp가 0보다 작게 되면 알파가 p보다 죠. 하나는 얘는 p보다 크다. 이렇게 된다고. 알파, 베타 사이에 p가 놓인다.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는 p보다 크다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여기서 뭐 어떤 거 요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파란색. fp가 양수가 돼야 된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를 보면 두 군이 모두 p보다 작다. 그럼 그래프의 모양을 딱 보니까 요게 이렇게 돼 있어. x축이 있고 x가 p라고 하는 것이 있다. 여기서 얘가 알파라고 써주고 얘가 베타라 써주는데 요 자리 축의 위치가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 첫 번째 얘는 판별식 d는 어떻게 돼야 돼? 0 이상이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축의 위치가 아까 전에 봤지만 x가 어떻게 돼 있어?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얘는 뭐보다 작다? p보다 작다는 범위를 갖게 되고, 그리고 fp라고 하는 이게 함수값이라고 하는 게 이때야. 얘는 fp가 0보다 커야지만이 두근이 어떻게 b보다 작다가 성립하게 된다. 자, 이번에는 두근 사이에 p가 있을 때 방전에 썼지, 그치? 두근 사이에 p가 있다. 하나는 요게 p보다 작고 요게 하나는 p보다 크다. 그래프 모양을 딱 보니까 요 자리가 돼. 물론 최고치 한계수가 fx가 이렇게 썼을 때지. ax제곱 bx 플러스인데 a가 어느 경우에 0보다 클 때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그래프 모양을 봤더니 fp는 얘는 어떻게 돼? 0보다 작다가 되겠지. 근데 만약에 우연찮게 이게 뒤집혀 있다 치자. 이렇게 알파하고 베타야. 이게 최고치 함수 a가 0보다 작을 때지. 요 한간에 p가 있어. 그럼 이때는 fp가 얘는 어떻게 돼? 위에 올라와 있잖아. 그럼 얘는 그때는 양수라고 생각이 좀 되겠지. 이건 그래프 모양을 보고서 판단하는 거라고 문제에서. 알겠어?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뭐가 들어갈 거냐? 두근 사이에 P하고 Q가 모두 있어야 돼. 두근 사이에 P하고 Q가 모두 있다. 아, 그럼 자, 두근 사이에 P하고 Q 사이에 요거 있어야 돼. 두근이 P하고 Q 사이에 존재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당연히 판별식 D는 0 이상이 돼야 되는 거고, 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돼? 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 P 초가 Q 미만에 와들어야 되는 거고, 문제가. 그리고 있어요. 요때 얘를 봐봐. 부호가 FP가 얘는 어떻게 돼? FP는
양수이고, 그치? FQ도 뭐가 돼야 된다? 양수가 돼야 된다. 그래프를 보고서 판단을 하는 거라고. 이 조건. 그치? 이 그림을 잘 봐야 돼. 실제 시험에서 이 문제가 자주 등장하니까 두 근이 P하고 Q 사이에 있을 때에 대한 표현. 이런 걸 잘 보자고.